안녕하세요. 다니입니다. 9월 16일 금요일 코스피 종목 마감 브리핑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댓글, 구독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이기 때문에 주봉도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국내장이 좋지 못했네요. 이제 슬슬 하락도 막바지일 거라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전망이 좋아질 시그널이 보이질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달러 환율이 하락해줄 기미가 안 보이는 게 코스피에는 가장 큰 악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통화 스와프든 뭐든 해야 하는데 안 하고 있는 게 미국에서 이번에 아주 작정하고 이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동안 꾸준히 상승해온 글로벌 증시를 전체적으로 하락을 시키면서 달러의 가치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는 모양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로 전 세계 주식시장을 흔들면서 저점에서 매집할 기회를 만들려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이것 말고는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중국, 러시아와 금융전쟁을 하는 거야 그렇다 치지만 이렇게 우방국들까지 보호를 안 해주는 건 좀 이상하긴 하거든요. 달러가 넘친다면 그 달러를 우방국들과 통화 스와프를 통해서 외부로 내보내면서 서로 안정을 도모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고 계속 금리만 올리면서 달러의 가치만 계속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2350포인트 라인에서 반등이 나와주면서 추세를 전환해주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그럼 먼저 솔루엠 보시겠습니다. 오늘 솔루엠 다시 바로 무너지나 싶었는데 5일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말아 올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올라간 건 좋긴 한데요. 다음 주 중에 또 깨고 내려오지 않고 잘 버텨줄지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아래 꼬리를 단 음봉이 나온 이후에 또 하락하는 케이스도 있으니까요. 보통은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가면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말아 올렸다고 생각하는 게 기본이라 그런 점을 역이용해서 다시 떨궈버리는 케이스도 종종 나오더라고요. 일단 아직까지는 확실히 안착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일본 캔들 몇 개 정도는 더 보면서 매수 자리를 찾아야겠습니다. 주봉을 한번 보시면요. 주봉도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락 이후에 가격을 이렇게 돌리면서 상승을 내고 이렇게 돌리면서 상승을 내고 하는 패턴이 제가 좋아하는 패턴입니다. 이제는 쐐기 안에서 이렇게 가격을 돌려주면서 쐐기를 돌파해주는 이런 패턴이 나오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쪽 지점에서 매수를 들어갈 타점을 잡아볼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대한전선 보시겠습니다. 대한전선은 계속 하락 추세선을 타고 우하향을 하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쪽으로부터 계속 내려오는 하방 압력이 강한 듯 합니다. 제가 1500원 정도부터는 매수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내려오는 모습으로 1500원까지 내려온다면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반등할 자리에서는 반등이 나와주면서 내려오는 것과 이렇게 힘없이 줄줄 흘러내려오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가를 관리하는 세력이 전혀 손을 대지 않는 경우에 나오는 케이스가 이렇게 줄줄 흘러내리는 케이스거든요. 가상화폐가 2018년에 고점을 찍은 이후에 알트코인들이 내려오는 모습이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미들끼리 매수하고 매도하고 하다 보면 하방 압력을 이겨내지 못하고 계속 줄줄 흘러내리는데 그래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종목은 조심을 하긴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이 캔들 몇 개만 보고 그렇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도 계속 이런 식으로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줄 경우에는 조심하는 게 좋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주봉을 한번 보시면요. 주봉도 음봉을 만들면서 마감을 한 게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만 거래량이 점차 줄어드는 것을 보일 수 있고요. 또 지금 라인이 지지받을 만한 라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반등이 나와줄지 아니면 지금 121선이 이렇게 올라오고는 있는데 이렇게 줄줄 흘러내리면서 121선까지 흘러내릴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보시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아직까지 좋아 보입니다. 5일선을 계속 지켜주면서 올라가고 있죠. 매수세가 아주 강해 보입니다. 어제 우려했던 추가 상승은 나오지 않았죠.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우량주들은 한 번에 큰 상승이 가파르게 나오는 것보다 이렇게 하루하루 조금씩 우상향하는 게 가장 좋은 모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봉을 한번 보시면요. 딱히 다룰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악성 매물들을 어떻게 먹으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지 봐야겠죠. 개인적으로는 이번 주에 주가가 옆으로 기면서 횡보 조정장이 올 것 같았는데요. 결국에는 또 이렇게 양봉을 만들어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위험하게 생각하는 종가와 5일선의 이격이 벌어져 버렸죠. 아직 뭐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다음 주에는 음봉 하나 정도가 나와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다음 주에 위로 또 슈팅이 나와버린다면 저는 절반이든 전량이든 오르는 폭을 봐서 매도를 할 것 같습니다. 무리해서 슈팅이 나오면 그 다음 나오는 조정은 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음으로 삼성전자 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장이 안 좋았는데도 양봉을 만들면서 마감을 해줬습니다. 일단 다룰 내용은 특별히 없어 보이고요. 삼성전자는 현재 애매한 자리이기 때문에 방향성이 확인이 될 때까지 좀 더 봐야겠습니다. 주봉을 한번 보시면요. 주봉만 보면 더블 바텀을 형성을 하면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 보이고 그렇네요. 일단은 자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매수를 들어갈 자리는 아니라고 보고요. 물론 손절을 짧게 잡고 이런 자리에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많죠. 충분히 매매할 만한 자리긴 합니다만 저는 이런 하락 채널 내에서 움직일 때는 매수를 잘 하지 않는 편입니다. 아무튼 저는 삼성전자를 2주에서 3주 정도는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셀트리온 보시겠습니다. 셀트리온은 제가 생각한 채널 이탈을 하면서 나온 채로 마감을 했네요. 하지만 아직 121선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갭상승을 하면서 채널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스타트를 할 수도 있겠죠. 일단은 다음 주 시가를 어디서 형성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만약에 121선도 깨고 내려오면 제가 생각했던 마지막 3차 매수 타점 16만 5천원 라인에서 15만 5천원 라인 이쪽 매물대까지 내려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마지막 매수가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쪽까지는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이쪽 자리에서 오버슈팅이 나온 것 자체가 어쩌면 예정된 결과일 수도 있죠. 주봉을 한번 보시면요. 오버슈팅의 결과는 항상 좋지 않죠. 개인적으로 이런 무거운 우량주들은 오버슈팅이 나오지 않고 천천히 우상향하는 그림이 나오길 기대하는 편입니다. 최근 LG에너지솔루션처럼 말이죠. 우량주들이 오버슈팅이 나오면서 하락이 가파르게 나와버리면 하방 압력이 크기 때문에 가격을 다시 상방으로 돌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튼 셀트리온도 다음 주에 시가를 어디서 형성하는지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LG생활건강 보시겠습니다. LG생활건강은 계속해서 올라가려는 의지는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애매한 자리라고 생각은 되고요. 좀 더 확실하게 73만원 라인을 지지해주는 모습을 확인하기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렇게 계속 하방 압력을 이겨내면서 양봉을 뽑아내주는 모습이 리테스트를 하러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이 자리를 지키면서 상승이 나와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만들긴 합니다. 주봉을 한번 보시면요. 주봉도 아주 나이스하죠. 전주 시가에 걸치면서 마감을 한 상태이고 게다가 거래량도 전주 거래량을 잡아먹는 모양이 나왔습니다. 이러면 다음 주도 상승을 노려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20선이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20선의 저항을 이겨내고 상승을 또 보여줄지 봐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주 동안 대응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